물 하자. 예.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냐라는, 그래서 물에 있어서만큼 이제 물기가 있네?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어디에서 물을 써야 되느냐? 우리 집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 또 저 디테일이 대박을 치면, 예. 근데 픽스 창에다가 단열재를 붙이면은 요즘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용어 정도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더퍼입니다. 여기 하남에 있는 덕풍 풍산 아이파크. 네, 덕풍 풍산 아이파크. 나는 풍산 덕풍 아이파크인 줄 알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철거가 끝나고요. 지금 이제 설비, 예, 또 마감 하시러 지금 오늘 오셨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고민이 많으시죠. 하자 때문에. 어떤 하자? 물 하자. 예. 그래서 턴키 업체에다 맡기시면은 뭐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업체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뭐 업체가 됐건 고객님들이 됐건 우리 뭐 팀장님 반장님들이 됐건 간에 물에 있어서는 언제나 참 근심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이제 맞긴 하지만, 사람 손을 덜 타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철거가 들어오지, 철거할 때 좀 손이 타죠. 방수한다고 할 때 손이 타죠. 설비한다고 그럴 때 손이 타죠. 타일 한다고 그럴 때 손이 타지요. 예. 그리고 또 도기 설치하고 막 수전 설치할 때 손이 타지요. 그러니까는 막 이쪽 저쪽 팀들이 우다다다다다다 들어올 경우, 그래서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냐라는 어떤 이슈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거를 통으로 맡아서 해주실 분, 이게 바로 뭡니까? 턴키. 그런데 반셀프 하시는 분들한테 통으로 턴키 하라고 그러면 다시 원상 복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반셀프로 하려다가 다시 턴키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적어도 그 타일만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철거에서부터 방수, 설비, 타일, 도기 세팅,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팀에서 이렇게 딱 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착착 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놨어요. 이 방법이 뭐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최적에 근접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손을 많이 타든 적게 타든 한 사람이 하든 뭐 100사람이 와서 하든 간에 하자 안 나게끔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에 있어서만큼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두실 게 좀 많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해 주세요. 자, 화장실. 이렇게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난방 잘 돌아가라고 이렇게 연결돼 놨던 걸 이제 딱 끊고서 이제 길게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여기까지 막 쫙 예쁘게 돌리면 좋겠지만, 요거는 지금 뭐다? 요 옆에 요 옆에 우리 그 세탁기와 건조기, 여기가 드레스룸이자 런더리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저 난방 설비를 다 끝까지 못 넣고,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당히 봐주시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끝내면 좋은데 조금씩 지금 해 나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이제 저게 끝나면은 지금 이쪽에서는 몰탈로 지금 이렇게 지금 면을 맞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몰탈로 작업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저게 끝나면 이제 또 방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이 이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 요런데 물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고 나서 철거를 할 때도 좋고요. 흔적이 있나 없나 보면 좀 좋아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아래쪽 있죠?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좀 뜨뜻하네. 여기는 조심하시고 손 대지 않게. 예. 그래서 물기가 있네?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 근데 뜨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먼지만 있네? 그러면 이제 다행인 거고. 그래서 흔적이 있는 거 좀 찾아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은데, 가끔 마루를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가구가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마루 먼저 깔고 가구를 덮으면 가끔 여기에서 물이 쫄쫄쫄쫄 셀 때 그 물의 흔적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구부터 하고 요만큼까지만, 가구 밑에는 굳이 마루를 안 넣는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 요거 개념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조금 더 하자 체크할 때 금방 체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물이 좀 있는데, 자, 물을 찍먹을 해서 여기다가 또도도독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은 티가 금방 나잖아요. 예. 근데 마루 위에다가 물을 몇 방울 이렇게 하잖아요. 티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얘가 물이 새고 있는 거요, 아닌 거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할 때는 보통 물을 사용을 좀 해요. 지금도 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 주방 쪽 라인은 그냥 무조건 잠가 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리고 화장실 쪽도 무조건 잠가 놓는다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물을 써야 되느냐? 요 베란다 쪽. 예. 지금 뒷베란다, 옆베란다, 베란다 쪽, 그리고 여기, 요런데 여기서 물을 사용하시게끔 하면은 좋죠. 그리고 도배 같은 경우도 물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빼놔 주시면 좋고, 가끔 전체 공사할 때는 여기까지 그냥 싹 다 물을 그냥 이 수도꼭지를 다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얘 달기 전까지 팀들이 물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좀 센스 있게 좀 남겨두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시죠? 요거 요즘에는 요 공간 이 친구가 잡아먹으니까 망치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슬림하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래서 여기서 물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어떨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집 안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집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 이런 데를 한번 쓱 보는 거예요. 오늘 비가 왔거든요. 많이 오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고, 겨울이라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없긴 한데, 만약에 비가 온다면 공사할 때 그것만큼 또 축복받은 현장이 없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 올 때 공사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어차피 실내 공사라 그렇게 힘든 건 없고, 오히려 이런 외곽 쪽, 요런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요런 천장 요런 데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니까 비가 왔을 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비가 오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물의 흔적이 있었어, 그러는 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보통 체크를 할 때 석고의 부스러짐, 벌어짐, 그리고 물 먹은 흔적이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샤시를 교체하셨거든요. 그래서 LX 하우시스에서 우리 고객님의 지인 팀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잘 들어갔네요. 그리고 와우, 이거 디테일 보이세요? 9mm, 12mm지 한마디로. 12mm 디테일이에요. 그럼 이제 목공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딱 석고나 MDF 딱 쳐놓으면은 여기 9mm 문선, 12mm 문선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나옵니다. 현재 LX 하우시스에서만 그 제품이 나오고 KCC는 없어요, 아직. 제가 여쭤봤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모르죠. 또 저 디테일이 대박을 치면
우리도 또 만들어 보자 하실지.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조금 특이합니다. 예, 창을 이렇게 좀 막아놨어요. 여기에다 평상을 만드실 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우리가 여기는 창호잖아요. 사실 여기도 창호, 여기도 창호.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밑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창호를 높였어. 그럼 여기에다가 벽돌 넣고 단열재 넣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안전 난간 바도 있고요. 바깥에서 특별히 뭘 만질 수가 없어요. 바깥에 지금 여기 바깥에 보면은 이게 안 열리냐? 안 열리네? 네, 잠깐만요. 이거 잠궈놔서 그런가? 자, 일단은 방범창이라 일부러 안 열리게 해놓으셨구나. 괜히 만지지 말자. 일단 둘게요. 어쨌든 이 바깥쪽에서 원래 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런 페인트 같은 거. 그런 걸로 못할 것 같으면은 이게 FM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통 자체가 샤시였으면 얘도 통바라고 그러거든요. 통바긴 하지만 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마감해 놓으면 그나마 샤시의 일부분이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하얀 게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시면은 그걸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은 멍텅구리 샤시가 들어간 개념이죠. 멍텅구리 샤시가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단열을 할 겁니다. 가끔 이제 여기에다가 이만큼을 막아서 위에 창문 정도로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창을 위에 창문 정도로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픽스 창을 넣기도 해요. 근데 픽스 창에다가 단열재를 붙이면은 이게 열 때문에 단열재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게 깨지는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통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올리고 싶은데요. 여기를 다 통바하고 싶어요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요청하신 분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이렇게 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물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설비하러 오셔가지고 지금은 잘. 그리고 확장할 때 여러분 요즘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일자로 쭉 뻗게 하는 거. 예전에 이렇게 딱 엘보로 꺾어서 했는데 여기 압력 걸린다고 안 좋다고 또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 물은 항상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잠가 놓고 이제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걸 메꾸라라고 해요. 요거 잘 됐다.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이게 간이 메꾸라인데 이걸로 이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테프론이 어디 있을 텐데 이게 테프론이에요. 이거. 이 가니메꾸라를 쓸 때는 그냥 테프론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겁나시면 한 바퀴가 아니지. 이거 보통 한 10바퀴에서 12바퀴 돌리는데 보통 이제 요런 거를 체결할 때 이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도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까지 아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용어 정도는 그래서 테프론 이렇게 있으면 좋다. 그래서 요런 거를 서비스 니플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 조금 더 코를 이렇게 길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니플도 종류가 다양하고. 근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영상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물이 들어가는 작업에 있어서는 언제나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참, 물을 잠가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물을 잠가 놓고 이제 메꾸라로 이렇게 잠가 놔요. 그런 다음에 무조건 그냥 양수기 쪽에서 물을 계속 잠가만 놓지 마시고 물을 좀 풀어놔 보세요. 그럼 어디서 또 새는 흔적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작업을 할 땐 좀 잠가 놨다가 작업이 끝나면은 팀장님께랑 말씀 나누시고 한번 좀 열어놨다가 그래서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멀리 내가 좀 어딜 좀 나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며칠 못 들어온다. 그러면 꼭 잠가 놓으시고, 예, 물 터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살이 떨립니다. 예, 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 항상 조심하시고, 내부의 물, 외부의 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